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19년 5월 9일자 기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투자 조언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투자를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실 수 있도록 그냥 돕는 정보일 뿐이니까 참고 정도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 관련 여러분들 비트코인 뉴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룸버그에서 피델리티 비트코인 거래 서비스가 올해 최고의 뉴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걸 왜 최고의 뉴스라고 평가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BNB 바이낸스 코인이 급락을 했습니다. 바이낸스 거래소가 비트코인 해킹을 당한 사건으로 인해서 급락을 하게 됐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보도록 하고요. 바이낸스의 좌우장펑이 비트코인 7,000개 해킹 롤백을 실행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낸스 CEO가 트론의 저스틴 선이 7,000 BTC 해킹을 당한 7,000 BTC를 지원을 하겠다라고 제의를 했는데요. 바이낸스 CEO가 좌우장펑이 고맙지만 사양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트파이넥스가 예정대로 10억 달러 규모의 IEO 토큰을 판매 실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이젠베르크 캐피털에서 비트코인은 10만 달러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요. 알트코인은 소멸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서 아주 극명하게 대비되는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이어 보고서에서 비트코인 수수료가 한 달 새 200% 증가를 했다고 했는데 이것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에서는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지금 피델리티로 인해서 상승을 하는 흐름과 그리고 바이낸스 거래소의 해킹 소식으로 두 가지의 소식들이 지금 맞물리면서 다양한 그 시장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블룸버그에서는 피델리티의 비트코인 거래 서비스가 올해 최고의 뉴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 중에 하나인 피델리티가 조만간 암호화폐 트레이딩 플랫폼을 론칭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이 소식으로 인해서 블룸버그는 비트코인 가격에 있어 이 소식은 아마 1년여 만에 나온 최고의 뉴스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이유는 이제 뭐냐면 피델리티가 암호화폐 시장 진출이 중요한 이제 두 가지 이유에서 중요하다라고 했는데요. 하나는 월스트리트에서 피델리티의 명성은 비트코인의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소매 투자자들이 주도하고 있는 비트코인 거래를 기관 투자자로 바꾸는 역할을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피델리티에서는 3월부터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이라는 자회사를 통해서요.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커스터디 서비스라는 거는 그 암호화폐를 수탁하는 서비스를 말하는 건데 고객을 대신해서 이제 금융기관이 안전하게 자산을 보관 관리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그런데 현재 적어도 5개의 주요 기관 고객들을 유치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중요한 건 기관 투자자가 지금 들어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들이 아주 주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싶어도 투자를 할 수 없었던 기존의 기관 투자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은 이 피델리티가 한다라고 하면 이걸 믿고 투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까지 자산 운용에서 아주 큰 기업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산 운용 규모도 어마어마하거든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 이쪽에 나오는 가장 큰 이슈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고 비트코인의 가격에도 영향을 실제 미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도 이걸 인정하고 있는데요. 이 뉴스가 모든 걸 이제 바꾸고 있다라는 건데 피델리티가 암호화폐 이제 트레이딩을 몇 주 안에 이제 공급을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아주 큰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고 실제 여기에서 이 변화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이 가격의 변화에서도 실제 비트코인의 가격에도 이 뉴스가 크게 영향을 미쳐서 계속 상승을
하게 만든 주요 원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달라졌다. 이것 때문에, 이 뉴스 하나 때문에 많은 게 달라졌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기술적 분석가들은 이 기술적 분석으로만 보면 실제 상승하기가 이제 쉽지 않은 부분까지 왔어요. 6,000달러 선 저항선에 이제 부딪히기 시작했고, 이 저항선에서 부딪히면 보통 이제 조정을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뉴스 때문에 시장의 흐름이나 기관 투자들의 더 많은 투자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섣불리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나와야 되는 조정이나 이런 자연적인 흐름이 아니고 이 펀더멘털이 완전히 강화되는 큰 뉴스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 앞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지금 보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과 그리고 이 지지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두 가지의 가능성을 둘 다 열어놓고 보는 거예요. 특히 지금은 시장 흐름이 아까 바이낸스의 바이낸스 거래소에 해킹 사건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 나온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약화될 수 있는 시장이었는데 그걸 뒤엎는 그 정도로 큰 이슈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RSI나 MACD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하락 추세로 지금 내려가는 추세거든요. 근데 이게 다시 또 꺾여서 올라오는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는 어느 정도 조정이 좀 나와야 되는 국면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큰 의미를 발휘하지 못하고 단기적으로는 상승 추세로 보이는 걸로 꺾여져 올라가는 추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둘 다. 자,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시장의 흐름을, 비트코인의 시장의 흐름을 단기적으로 보면 참 안 보여요. 잘. 이게 예측도 힘들고.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큰 그림이 보입니다. 큰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기 편하실 거라고 보고, 그래서 이제 월스트리트의 이제, 시장의 사이클을, 심리 사이클을 이제 보는 건데요. 시장이 움직이는 그 변화에 따라서 사람의 심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기본적인 일반적인 투자자들의 심리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지금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아주 큰 장이 들어서기 아주 초반부에서는 불신입니다. 믿지 않아요. 이게 뭐 될 거라고 믿지 않고 앞으로 갈 거라고도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것들하고 똑같이 실패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상승을 하기 시작하면 갑자기 이제 희망이 생기기 시작하죠. 이거 가는 건가? 갈 수 있는 건가? 이게 진짜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고 옵티미즘이라고 해서 이제 낙관주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보다 더 상승을 하기 시작하면 이 랠리는 진짜다라고 믿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이제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몰빵을 해야겠다 할 정도로 이제 몰빵할 시간이다. 그 순간이다라고 믿고 이제 막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하죠. 그리고 그때 더 상승하니까 이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오는 거예요. 이제 마진까지 끌어서 이제 스릴을 즐기는 거죠. 그러면서 최고의 행복감을 느낍니다. 최고점을 찍게 되죠. 나는 천재다. 이제 나는 부자다. 모두가 우리는 부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예측을 하는 거고. 근데 조정이 그때부터 급격하게 나오고 다시 이제 반등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좀 식혀서 가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랠리를 좀 이제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좀 식혀서 가야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다렸는데 갑자기 하락을 하죠. 그래서 갑자기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갑자기 너무 하락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걱정을 지나서 이제 부정을 하기 시작해요. 이건 아니야 라는 이거는 뭐 잘못됐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거는 다시 돌아갈 거야. 근데 그것보다 또 하락을 하면서 패닉, 그러니까 공포의 상태까지 이제 가게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항복을 하고 결국에는 분노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그
뭐 정부는 지금 도대체 뭘 하는 거냐 막 이러면서 다른 사람을 탓하기 시작하고 다른 걸 막 탓하면서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해요. 이 바닥점에 와서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계속 이게 이제 조정장에서 흐름이 이렇게 이어지며 이제 우울증까지 걸리게 되죠. 여기까지 가면 이제 진짜 바닥이에요. 그리고 그 바닥을 찍고 이제 상승을 하기 시작하면 다시 또 불신하게 됩니다. 이거는 가짜다. 이거는 그냥 그 잠깐 반등하는 거다라고 이제 생각하게 돼요. 근데 비트코인이 차트를 보면 비슷하게 이제 흘러가는 게 좀 보이실 거예요. 큰 그림에서는. 믿지 않다가 희망을 가졌다가 낙관주의가 왔다가 엄청난 스릴을 즐겨서 가장 최고점을 찍고 다시 또 하락하고 걱정하고 부정하고 그리고 공포를 느끼고 우울증을 이제 겪게 되죠. 거의 대부분 이제 팔고 나가게 되고 이렇게 반등을 하면 이건 가짜다라는 생각, 믿지 않게 되는 그 상황이죠. 지금 이 상황과 이 상황이 이제 비슷한 상황이 아니냐, 비슷하지 않냐라고 이제 제안을 한 거예요. 이 그 크립토 캔이라는 그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 요걸 이제 올리신 건데 전체적으로 시장 흐름을 보면 다들 이렇게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장기적으로는 큰 상승과 하락의 조정들 항상 있어 왔고요. 이건 주식 시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모든 자산 시장이 대부분 이런 과정들을 겪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큰 시장의 흐름을 보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투자하면서 어떻게 지금 흘러왔는지 이 큰 그림을 한번 겪어보신 분들은 앞으로 이걸 배워놓으시면 나중에 투자하실 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에서 투자 결정하실 때 잘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이낸스 급락, 바이낸스 거래소가 비트코인을 해킹을 당해서 지금 바이낸스 코인도 급락을 했는데요. 10% 이상 급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7일 오후 5시 15분 현지 시각으로 이제 5시 15분에 해킹 공격을 당했고 7,000 BTC 비트코인이 유출이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해커는 이제 대규모 시스템 공격을 통해서 대량의 사용자 API 키랑 EFA 코드 등 정보를 획득했으며 이제 피싱, 바이러스 등을 복합적 수단이 사용됐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낸스는 참 가장 큰 거래소 중에 하나였고 이곳은 해킹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어느 정도 다들 믿음이 있었는데 이 거래소가 해킹을 당하면서 갑자기 좀 굉장히 공포감이 있고 시장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이고 이 거래소도 정말 보안을 철저하게 지키는 거래소라고 믿고 있었는데 이런 거래소가 이제 뚫렸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요게 이제 빨리 지금 수습을 하기 위해서 이 CEO도 지금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는 과정입니다. 트위터를 통해서 계속 그 진행 사항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직접 이제 동영상을 올렸어요. 굉장히 초췌한 모습으로 지금 직접 동영상을 찍어서 이제 트위터에 올렸는데요. 그 내용들은 이제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응책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지금 7,000개 해킹을 당했고 예정된 세션을 진행하면서 BTC 커뮤니티에서 떠오른 이제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롤백 시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롤백이라는 거 이제 그 리우월즈라고 해서 해킹된 바이낸스 계좌에서 채굴자들의 계좌로 비트를 보내는 이제 더블 스펜딩 트랜잭션을 만드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요게 이제 다시 그 해킹된 걸 복구를 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 과정을 하게 되면 이제 비트코인 네트워크 자체의 분열이나 이 불변성의 핵심 가치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요게 이제 훼손되면 안 된다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RS ORG 접근법을 실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그 좌우창펑이 전했습니다.
그래서 트위터에서 이걸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앞으로 이제 블록체인, 비트코인의 블록체인은 세계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으며 위변조가 불가능한 장부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효성이 없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 4,095달러 상당 이 비트코인을 다시 회복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큰 손실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시스템 자체를 아주 큰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뭐 당연한 결정인 것 같아요. 그거 하는 것 자체는 위험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주변에 이제 바이낸스 CEO가 이제 저스틴 선, 그 트론의 저스틴 선이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7,000 BTC를 지원하겠다. 굉장히 통이 커요. 이게 그 저스틴 선이 이걸 사용할 줄 알고 지금 얘기를 한 것은 모르겠지만 7,000 BTC를 상당을 US 테더를 입금해서 자신이 바이낸스 코인, 비트코인, 트론, 비트토렌트를 구매할 것이다라고 전했는데요. 이게 이제 포드 하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품 같은 경우는 지원은 고맙지만 사양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SAFU 펀드, 그러니까 자체 안전자산 기금이 있다고 해요. 그걸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할 것이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우리는 피해를 입었지만 빈터터리가 된 것은 아니다. 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예금과 인출을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덧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해킹 과정에서 힘든 피해를 받았어도 이걸 이제 복구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나타낸 건데 CEO는 이런 자신감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런 피해들을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 신뢰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대응들은 뭐 어느 정도 잘 하고 있는 대응이라고 할 수 있죠. 빠르게 또 자신의 대응책들을 내놓았고 그런 부분들은 뭐 해킹을 당했다라는 부분은 피해를 당했다라는 부분은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이런 대응 자세는 괜찮다라고 봐요. 리더로서 이런 대응 자세는 충분히 괜찮은 대응 자세라고 보고요. 자신이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좋은 대응 자세라고 보여집니다. 주변에서 또 이렇게 바이낸스 거래소가 해킹을 당한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거나 이걸 좀 응원해주는 그런 댓글들이 또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바이낸스 CEO가 생각보다 이런 것들을 좀 잘 해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어떤 사업을 하든 그런 문제가 항상 발생했을 때가 중요하죠. 주변에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사업이 힘들거나 이제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외면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은. 근데 지금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지금 어려움 속에서 지금 이제 주변에서 응원해주는 사람들이나 아까 트론의 뭐 CEO처럼 그런 거 지원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 정도의 이제 신뢰 관계가 어느 정도 쌓여 있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만큼 관리를 잘 한 것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또 하나이거든요. 리더로서.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바이낸스 CEO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을 좀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것만으로 뭐 좌우정평을 모두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낸스 코인의 하락세에서 지금 이걸 잘 극복을 한다면 당연히 또 복구하는 것도 가능은 하겠죠. 그래서 해킹을 당했지만 그걸 또 좋은 기회로 활용을 할 수 있을지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위기를 잘 돌파하면 또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바이낸스는 너무 잘 왔어요. 너무 흥행을 했고 너무 잘 나가는 거래소였고
그런데 이런 어려움은 한 번씩은 충분히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여러분들 한번 지켜보시면서 그 바이낸스 코인의 흐름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트파이넥스 예정대로 10억 달러 규모의 IO 토큰의 판매를 실시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예전에 8억 5천 달러 상당의 손실을 초래한 혐의로 이제 미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죠.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IO를 실시한다라고 했어요. 그것도 10억 달러 규모에. 이거 너무 참 재미있어요. 이게 나오고 나서 이게 나오니까 이거 지금 회복하려고 이걸 발행하는 게 지금 인정하는 꼴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비트파이넥스는 이걸 발행하겠다고 지금 이런 걸 보면 확실히 지금 좀 냄새가 나요. 그래서 비트파이넥스가 지금 이 시점에서 오히려 몸을 사리지 않고 이걸 그냥 발행해 버리겠다라고 하니까 암호화폐를 거래소에 공개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 10억 달러를 지금 가져오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하고 그만큼 급한가라는 생각도 들고 비트파이넥스의 신뢰도가 많이 좀 흔들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건 여러분들 좀 조심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하이젠베르크 캐피털, 비트코인이 10만 달러가 될 것이다. 알트코인은 소멸을 전망한다라고 하는데 하이젠베르크 캐피털이 트위터를 통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이젠베르크 캐피털은 이제 벤처 캐피털, 암호화폐에서 가장 큰 벤처 캐피털 회사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근데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의 시장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며, 그리고 비트코인의 시세가 10만 달러까지 상승하게 되면서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암호화폐들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저주를 퍼붓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이젠베르크 캐피털은 이제 비트코인의 초기 투자자 맥스 카이저와 이제 스테이시 허버트가 설립한 암호화폐 중심 벤처 캐피털이고요. 크라켄, 비트스탬프, 그리고 비트파이넥스, 여기 비트파이넥스가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쉐이프시프트를 포함해 세계에서 가장 큰 암호화폐 스타트업에 자금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CCN에 따르면 맥스 카이저가 이제 비트코인이 10만 달러까지 치솟을 강세가 공급 쇼크에 의해 추진될 것이고 비트코인의 공급량 2,100만 개는 공급이 줄면서 급증을 촉발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저가 비트코인의 단기 가격 전망을 28,000달러까지 언급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잠시 주춤한 상태지만 올해 연말 11,500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다 라고 CCN에서는 또 전망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알트코인들에서는 별로 부정적으로 보는 요 시야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 좀 의아스럽습니다. 그 이유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알트코인이 다 소멸을 한다는 거 좀 너무 간 것 같고요. 제가 봐도 뭐 이더리움, 리플 모든 게 지금 다 사라진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좀 가망성이 좀 떨어져 보여요. 비트코인만 살아남는다는 건 제 개인적으로는 좀 인정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이아 보고서 비트코인 수수료 한 달 새 200%가 증가했다라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의 평균 거래 수수료가 전달 대비해서 200% 가까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4월에 최고 수익은 2억 910만 달러로 전달 대비 30%가 증가했고요. 최고 수익도 그리고 수수료 수익도 1370만 달러 상당으로 지난달 390만 달러보다 71%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이 수수료 수익이 늘어났다는 건 거래량이 그만큼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거고요. 세구입 거래가 전체 40%를 차지하며 지난해 평균치인 26%보다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거래량 증가가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걸 반증하고 있고요. 그만큼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도나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 아주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월 달에 그 가격이 상승하면서 그게 영향을 또 미친 것으로 보여지고 가격 상승에 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앞으로 계속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는 여러분들 참고사항일 뿐이니 투자는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